하는 거죠? 네, 당초 바로 강용석 전 의원과 이 도도만 김민아 씨가 일본 여행 갔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당시 네. 그 영수증이 공개됐었는데 강용석 변호사는 나는 카드만 주고 같이 뭐 밥 먹진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었었는데요. 네. 오늘 좀 또 다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바로 디스패치를 통해서인데요. 김민아 씨가 찍었던 그 일본 여행 사진을 보면 네. 거기에 지금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요. 이 컵받침에 이게 컵받침이, 네, 여기가 컵받침이고요. 그 네. 유리 탁자 위에 이명이 비치죠. 어떤 사람의 모습을 비친데요. 얼굴을 좀 더 확대하는 여기죠. 이거 확대해봤습니다. 잠시 나와주시면 바로 딱 봐도 강용석 변호사의 눈 여기 보면은 눈두덩이라고 하죠. 코와 눈이 거의 그 강용석 변호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나고야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거짓말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동안 그 노동함 씨가 찍었던 사진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이게 새롭게 밝혀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네. 카드 영수증에 있는 바로 강용석 변호사의 이름만 나왔었는데 네. 그 도도맘에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바로 강용석 변호사가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 장면은요, 바로 두 사람이 저녁을 함께 했을 것으로 보이는 그 이탈리아 음식점인데 왼쪽을 보면은 도도맘이 사진을 찍고 있고요. 오른쪽 화면에 아는 언니랑 당초에는 저녁을 먹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아는 언니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체격이 건장한 흰 셔츠를 입은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얼굴은 살짝 가려져 있는데 네. 아는 언니라고 보기에는 네. 좀 추정하기는 어렵죠. 결국 저 모습이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맞다라고 도도맘도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네. 그동안 나고야에서 저녁을 먹었느니 하루 네. 그 같이 시간을 보냈느냐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니라 그랬는데 이제 시인했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저 사진 때문이겠다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네.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오죽하면 시청자분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두 사람 밥 먹은 게 많이 아니냐 확실하게 좀 알려달라고까지 지난주에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두 분이 밥 먹은 게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바꾸기가 달라졌는지 다시 또 그 화면을 보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논란이 됐던 것이 이제 디스패치에서 바로 일본 식당에 강용석 변호사 이름이 써 있는 영수증을 공개가 됐는데 당시 네. 처음에는요 이 네. 김민아 씨가요 아는 언니 카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근데 강용석 이렇게 용식인가 알파벳이 그러면? 적혔는데 그래서 네. 그런 의문까지 됐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자 일 때문에 일본에 갔는데 내가 결제하라고 카드만 줬다. 근데 그 결제 대금이 거의 60만 원에 가깝거든요. 네. 근데 바로 김민아 씨가 지난주에 처음 바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강용석 변호사는 일본에서 나에게 밥을 살 때 의뢰인 소개 많이 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산 것이다. 일단 둘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일본으로 간다고 해서 일정을 맞춘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일본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네. 자, 밥값 두 사람이 60만 원어치 먹었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보통 그냥 아는 친구 사이에 어떻게 60만 원짜리 저녁을 둘이 먹느냐 하는 거에 대해 설명 계속 나왔는데 양절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면은 법정에서 보통 증거 능력을 다툴 때 채택이 됩니까? 어떤가요? 저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상황은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와 손해배상 소송인데 네. 민사소송의 증인의 말이 네. 나오는 자료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양심 소년이라면 왜 나오죠? 무슨 말을 해도 판사가 못 믿겠다는 식으로 신증을 못 가지긴다는 거예요.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네. 뭐냐면 아예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만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 사진 보신 게 이거는 저녁 식사 자리가 아니라 사실 점심 식사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심 식사 자리에도 같이 있었고 저녁 식사 자리에도 같이 있었는데 해명을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잠깐 있다가 또 무슨 게 있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점심을 먹은 거나 저녁을 먹은 거나 한 끼 더 먹은 건데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 나오는데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사진이 나오면 뭐라고 또 말을 바꾸실지 그것도 저는 벌써 그게 걱정입니다. 네, 일단 저 일본에서 있었던 일도 그렇고 홍콩에서 있었던 일도 해명을 이렇게 했는데 사진이 나오니까 처음엔 사진 속 인물이 내가 아니라 그랬다가 우연히 만났다 그랬다가 이제는 사실은 일정을 조정해서 만났다고까지 이제 또 역시 한 발 물러났거든요. 결국 같은 맥락이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죠. 홍콩의 말들이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뀌었고 일본도 지적하신 것처럼 안 만났다, 점심만 같이 저녁만 같이 먹었다, 저녁 식사 중에 갔다, 아니다, 점심도 같이 먹었다. 두 끼 먹은 게 무슨 차이냐, 한 끼 먹은 거나 이렇게 바뀐 거죠. 네, 자 그런 탓이겠지만 이제 과거와는 달리 언론들이 도도맘과 강용석 변호사를 대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덜 우호적이랄까요? 자, 어제 있었던 방송의 한 장면을 소개해드리겠는데 역시 또
나중에 이 말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터지면 인정하고 터지면 인정하는데 또 어디서 증거 또 푹 나오면은 사실은요 잠은 안 잤지만 손은 잡았고 뽀뽀를 했어요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고. 아니, 증거 나올 것도 없고요. 예. 있으면 갖고 오라 그러세요. 있으면 지금 내놓으라 다 그러세요. 공개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있으면 내놓으라 그러세요. 정말 손도 안 잡으셨어요? 지금 이 재판을 지금 네. 1년 가까이 하고 있었는데 뭐가 있었으면 벌써 나왔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벌써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네. 남편은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끊임없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을 통해서 화해를 해서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거고 네. 그럴 때 본격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던 게 당연한 얘기고요. 저도 이혼 사건을 하지만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 1년, 2년 됐어야 결정적인 사건 나오는 거 흔한 일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면 없는 거다가 좀 먹힐 법한 해명이지만 잘 아시는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저 얘기는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조정하고 있었으니까 조정이라는 것은 좋은 말로 끝내자는 건데 증거를 왜 내밉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 놨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저 손잡은 적 없으면 손 한 번도 안 잡았습니다라고 딱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했을 텐데 또 그건 또 아니네요. 네, 또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강철 정신, 강철 멘탈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별명도 하나둘씩 생기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자신의 앞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야,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건 그 음성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천을 줘야지 나가죠. 앞으로는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서울 안에서 어디 한 군데 나가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명함 돌리고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됩니다. 근데 20대 국회에서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조사 많이 했잖아요. 1등이 오세훈이고 2등이 저더라고요. 3등 정몽준, 4등 홍정욱. 저 정도면 어디 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조사 결과를 보니까 나 정도 인기면 어디 나가도 당선이 되겠다. 서울시내 정도로 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군요. 마포 우리 원래 지역구에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한번 붙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마포는 안 될 것 같다고 하고 다른 어느 지역, 그러니까 여당이 불리한 지역에 갔다가 본인을 공천해도 분명히 자기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네. 여론조사 기관이 8월 달에 여론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전국의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국회 복귀를 바라는 정치인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권 정치인 중에서는 1등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었어요. 네. 24%가 나왔고 네. 2등이 강용석 변호사인데 9.7%가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적게 나왔지만 어쨌든 2등이니까. 네. 그러니까 2등으로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니까 난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무응답이 45%였습니다. 네. 사실 의미 없는 큰 수치라고. 그거보다 그건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45.6%. 무응답이라는 게 정확한 네. 답변이 보고 싶은 사람 없다는 답이 훨씬 어떤 더 많아요. 수치나 이런 것도 네. 본인이 이제 믿고 싶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이 강용석 전 의원한테 공천을 준다면 네. 2012년 총선 때 왜 김영민 씨, 방송의 김영민 씨 네. 막말 사건으로 새정치연합이 큰 낭패를 받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이 그걸 모르지 않는 이상 공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국면마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예인 관련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관련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졸피뎀이라는 약물 투약 때문에 이제 결국 출국 처분을 받게 된 에이미라는 방송인이 있는데요. 오늘 법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죠.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2012년에 방송인 네. 에이미가 먼저 프로포폴 네. 투약을 했죠. 그걸로 네.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었고 네. 다시 그런데 2013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졸피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재판적인 출석이었다 나오는 상황인데 네. 이 출국 명령까지 받다 보니까 굉장히 심정이 복잡한 상황이죠. 그래서 가족들이랑 같이 있고 싶다. 네. 그리고 뭐 어떤 가족들 모두와 함께 지내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출국 명령을 받게 된다는 건 당연히 네. 이 에이미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국적자입니다. 그래서 출국 명령을 내린 것이고 출국 명령이 집행을 하게 되면 이제 한국에 못 있기 때문에 네. 심경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 기자를 만났는데 직접 그 심경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도 머리가 복잡해서. 아니요, 모든 가족들 다. 그래도 희망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정말로 좀 마음도 복잡하고 머리도 복잡하고 그런 모습을 좀 읽을 수 있겠네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딱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딱한데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네. 출국 명령을 받으면 외국으로 가야 되는데 네. 에이미가 이제 성인이 돼서야 친엄마를 만날 정도로 네. 이렇게 좀 불행한 생활을 했고 본인 말은 참 이 말이 재밌는데 네. 자신은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럼 미국에 사는 동양인들은 어떻게 하는 말인지 저도 네.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네. 어찌됐든 친엄마를 성인이 돼서야 만났고 지금이 가장 행복한 상황인데 네. 출국 명령을 그대로 이행을 하게 되면 미국에 돌아가서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법정에서 호소를 했고 네.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출국 명령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의 법적 네. 질서, 특히 선량한 풍속 같은 것들을 해친 외국인들에게 내리는 건데 네. 두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류, 향정치적 의약품으로 처벌을 받았고 그렇죠. 아주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데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개인적으로는 딱 하더라도 너의 지은 죄